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던져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고 그것도 그럴듯하게 그다음에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렇지.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완전히 그냥 벽창호고요. 허면섭 차장, 예. 자신이 소속된 당의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예,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네. 왜 당에서 후보를 냈느냐,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뭔가 이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제 내는 후보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심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후보를 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당대표니까 뭐 찌질하다, 뭐 벽창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너무 좀, 지나친 수위가 높은 발언이고 이거 망언이다라고 지금 당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후보를 내놓으면서 야당 표가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여당 심판의 목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지적한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명까지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야 내가 아나. 개인적인 견해는 뭐 없어요. 중간에서 모든 지역 위원장들이 성명서 내고 난 아직 내용을 잘 몰라요. 글쎄. 이현주 의원님께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나요? 글쎄 그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자, 애써 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같이 대꾸를 하면 말려든다는 생각을 해서일까요? 그렇죠. 붙어줄수록 그리고 이현주 의원을 더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체급 차이가 여전히 난다. 네. 이런 판단 때문에 굳이 거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당이라는 게 이념이 다른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네. 저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한 게 아니면 당연히 독립된 후보를 내는 게 맞고요. 네. 그 지역의 선거 조직을 지키는 게 맞고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했다는 것, 특히나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후보를 안 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봤을 때 발언의 수위를 떠나서 저는 이현주 의원의 말보다는 어쨌든 후보를 내서 최선을 다하는 손학규 대표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아하. 반대로 여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정체성이 같으면 정의당이 그냥 민주당과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선거 네. 때마다 이렇게 단일화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하. 자, 사실 이 이현주 의원과 손학규 대표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이른바 정체성 논란으로 설전을 펼친 적이 있죠.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도 본인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았던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당내 처지도 좀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사실 손학규 대표가 좀 난감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보 후보 일종의 네.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됐으니까 범야권 후보도 단일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현주 의원의 얘기도 그런 얘기인 거고. 근데 선거란 게 참 여러 가지 당선에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건 구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람보다 구도 못 이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구도 자체가 지금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네. 지금 뭐 단순 여론조사긴 하지만 일단 여영국 후보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보다는 지금 오차범위 외로 이기는 어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강기훈 후보 쪽에서 합쳐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야 이제 보수 후보도 단일화돼서 1대1 구도가 실질적인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보수 진영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좀 난감해진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제 예전에 이제 야당 시절에도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당시에 이제 정의당 후보 쪽에 단일화가 있었어요. 창원 성산이라는 지역은. 그런데 유권자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주 골수 지지자들은 상관없는데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야당일 때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합니다. 아, 그래도 뭐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뭐 야당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든. 그런데 집권 여당이 실질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고 집권 여당이 야당과 단일화를 해서 선거 임한다? 이걸 과연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거를 좀 보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그냥 여영국 후보 쪽으로 쫙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투표에서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까? 아하. 이건 좀 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또 무응답, 물음에 이 응답을 한 사람이 14.5%나 되거든요. 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실제 투표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이현주 의원의 막말 때문에요. 바른미래당 내부는 자, 이현주 의원의 이 발언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개 비판은 물론이고요. 당 대변인이 직접 비판 논평까지 냈습니다. 당대표가 숙식을 하면서까지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찌질이니 벽창훈이 뭐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행위적이고 인신공격성 망언에 대해 당 지도부와 당원들 특히 창원 지역에 이름 없이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물투척꾼이다. 뭐 이런 이 논평 자체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예, 좀 도관 없는 말에 도관 없는 말로 또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투척꾼이나 미꾸라지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그 복잡한 내부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바른미래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당세가 약화되는 경우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일부는 그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그 일부 세력은 이제 한국당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나머지 일부는 도저히 한국당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총선이 이제 치러지고 바른미래당은 뭔가 좀 약간 당이 없어지는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쪽에 좀 약간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현주 의원을 지금 당내에서 같이 이제 비판을 하는 지금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좀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이현주 의원의 막말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 윤 의원이 이걸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내의 싸움을 키우는 것인데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우선은 손학규 대표께서도 그렇고 임재훈 의원도 그렇고요. 그 두 분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이제 여러 의문들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현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후에 자기 정치와 관련된 명분을 계속 축적하는 거고 그 당대표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 거죠. 지금 허만섭 차장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이 향후 탈당을 고려한 그런 행보를 지금 이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박원석 전 의원의 분석이 모두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단순히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8명이 긴급 우총을 소집 요청했었는데 이현주 의원은 여기에 이름 올렸습니다. 6명이 바른정당 출신이었고요. 2명이 국민의당 출신인데 이현주 의원 국민의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리위 회부가 결국에는 그 8명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당론을 선거제 패스트트랙 찬성 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박원석 전 의원 말처럼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영도에서 출마할 거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네. 영도여고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와 사법연수원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막역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마음은 떠나 있는데 몸이 떠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게 본인의 이탈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런 행보를 보인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글쎄요. 언제쯤 제대로 이 본인의 속뜻을 드러낼지 궁금합니다.